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45페이지 4번. 자, 4. 연면적 보면 연면적. 연면적이 뭐냐? 줄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러니까 한 개 층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한 것이 연면적이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만큼은 다음 면적은 뺀다. 지하층 면적 뺍니다. 2번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뺍니다. 3번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요거는 뺀다 그 얘기인데, 분명히 이거 이게 분명히 틀릴 겁니다. 분명히 볼 거야. 자, 몇 층 건축물이죠? 하층이죠. 바닥 면적이 지하도 100, 1층도 100, 2층도 100, 3층도 100, 4층도 100을 할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 얼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 400 손들어. 보자. 자,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얘기했잖아요. 얼마야? 500.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했잖아요. 우리가 용적률이 여기 합시다. 자, 공식이 뭐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말 그대로 용어정입니다. 연면적이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에 합한 겁니다. 그럼 지하층은 바닥이 아니냐고. 지하층 내려가면 부붕 뜹니까? 그럼 또 합한 거죠. 그죠? 합한 건데 용적률 이렇게 계산할 때는 여기 연면적에 500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일단 이 건축물 하면 지하층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리고 지상층이 여기가 필로트로 된 주차장이다 하면 얘도 빼는 거야. 그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 건축물이라면 여기다 300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500 집어넣으면 안 돼. 환경부 장관 와가지고 환장해. 아시겠죠? 그럼 왜 용적률 한정할 때는 지하층을 왜 빼냐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용적률의 적자가 뭐냐면은 한문으로 쌓을 적자 쌓는다. 뭐라고요? 쌓을 적자 한문으로 다음에 할게요. 하여튼 간에 쌓을 적자인데 지하층은 쌓는 게 아니고 뭡니까? 파는 거잖아. 파는 거. 후배 파는 거. 그러니까 지하층은 쌓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지표 면부터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파는 거기 때문에 용적에는 어울리지 않고 나머지 2, 3, 4는 그 입주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공간을 돈을 벌지 않고 내주는 면적이 있는 게 빼주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렇죠? 이런 것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의 입자를 위해서 그냥 벌어지는 공간이 벌어진다.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요, 1번하고 2번 정도, 요거처럼 요 정도로 나오고요. 3번, 4번은 이론적으로 나오지만은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50층 어떻게 그려, 이거를. 50층, 초고층 건축물을. 요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연면적과 용적률 계산시와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이게 쉽지만 잘 헷갈려요. 내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물어봤는데 할 때마다 틀리잖아. 다음에 물어보면 또 400을 할 거란 말이야. 또 분명히. 봐봐, 이제 다 분명히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물어볼 겁니다. 또 400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입니다. 높이 줄겁니다. 지표 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다. 상단까지다.
그런데 가로안 보니까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줄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다. 높이에서 빼라 그 얘기죠. 빼라. 자, 넘깁니다. 요걸 먼저 하고 할게요. 한꺼번에 하면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요걸로 그리죠 뭐. 자, 높이가 이랬어요. 높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뭐 지하층 의미 없는 거니까 이걸 4층이라 가정합시다. 말로 할게요. 4층 건축물이고요. 한 개층 층고가 만약에 4m라고 가정한다면 몇 미터? 그러면 이 건축물 높이는 얼마입니까? 16m인데, 자, 1층이 뭐라고요? 필로티로 되는 전부가 주차장이다. 그럼 얘는 빼죠, 그죠? 건축물 설명에는 얼마야? 얘는 12m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얘 빼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546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 3번만 봐. 3번만. 나머지는 뭐 나온 적 없는 거니까 3번.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탑 등등등으로서 옥탑까지 수평 주형 면적 확대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동그라미 대지 면적 아닙니다. 바닥 면적 아닙니다. 뭐라고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건축 면적의 8분의 1인데요. 가로반에 보니까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85 이하 주택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이죠. 공동주택이니까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를 봐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만약에 승강기 탑이 이래 있다. 가령 뭐 이렇게 낮게 높게도 있다. 아니면 앞에 멋지게 뭔가 좀 크게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일단 전제 조건이 요겁니다. 요것이 일단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일단 이하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인데, 자, 면적이 얼마? 주거구도 가운데. 그쵸? 전용 주거,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85, 얘는 얼마요? 6분의 1 이하다 그 말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상에 일반 것보다 옥탑방이 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6분의 1이니까. 그죠? 자, 플러스 이하이면서 높이가 12m까지만 12m 이하까지는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12m 넘을 때는 넘는 부분만 산정합니다. 12m까지 빼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 요건입니다. 가령 그러면 자, 이 건축물 전체가 이것이 15m로 한다면 아시겠죠? 이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요? 15m죠, 그죠? 정답이죠. 여기 12m까지는 빼고 요거 3m만 포함되죠? 3m하고 12하고 합해가지고 얼마요? 15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계산 문제보다도 이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강의 들으면은 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또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건축법은 소설적으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줘 가지고 풀어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까지를 잠깐 보시면, 자, 내가 별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를 보세요. 이런 건축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그게 좋아요. 건축물이 지붕이 평지붕보다도.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지표면이죠. 여기가 높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는 항상 바깥쪽에서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물의 높이예요. 높이. 그리고 처마 높이는 기둥의 상단까지죠. 여기까지. 요 처마 1m는 이거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처마 높이. 나머지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방바닥부터, 어디부터요? 여기 방바닥부터 반도다.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반자라고 한다면, 반자. 쉽게 말하면, 막, 천정 같은 게 보기 흉하잖아요. 이걸 가려주는 건데, 가려줘가지고,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요. 그 천장 안쪽에, 천장에 보이는 거 선들을 반자를 해주면 가지고 안쪽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흉한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 좀, 요걸 좀 낮춰가지고 좀 단열 효과도 내고요.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반자. 근데 반자인데 이게 좀 노가다 하는 분들은 반자 안 그러고, 그래요. 된조. 들어봤죠? 그죠? 된조가 일본 말이야. 쓰지 마야. 뭐, 되긴 뭔데, 이씨. 된조. 빼고, 뭐라고요? 반자. 그러니까 일본말 쓰지 마세요. 일본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당구장 가면 또 쓰게 돼. 당구장 가면 100% 일본말이잖아요. 학구마시, 오마시, 시키. 자, 요게 만약에 반자라고 한다면은 방바닥부터 요까지 반자, 된조인 반자까지가 반자 높이고요. 아래층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윗면부터 윗면까지가 층고. 층고가 한 개층.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용어 정의를. 자, 이어서 볼까요? 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높이랑 나는 것은 절로 봐서 얘는 높이고, 그럼 이 부분을 1층, 2층, 3층, 4층이 나면 요걸 5층으로 볼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맥락이지만 요건 이제 층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층수. 똑같이 요것이 누가 와도 4층 건축물인데 여기에 승강기 탑이 툭 튀어나왔네 이렇게. 앞에서 오면니까 1, 2, 3, 5층이 아니야 했을 때 요 부분이 요거 똑같습니다. 건축 면적에 똑같이 8분의 1 이하라면은 그냥 층수에 뺍니다. 물론 방금 말했듯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죠. 공동주택 중. 요거는 얼마요? 6분의 1 이하. 요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탑 등등 옥탑까지 포함해서 밑에 줄이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 가로 안에 공동주택 중 주거용 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는 6분의 1. 첫 번째 요거는 층수에서 빼고요. 또 있죠 옆에 지하층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하층이고요. 세 번째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얼마마다 4m마다 한 개 층을 보고요. 우리가 있는 무슨 뭐 체육관, 농구장이 있다, 체육관이 있다. 어이구 큰 1층 건축물이구나가 아니라 높이가 20m이면은 4, 5, 20, 5층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것이고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그러면 요거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높은 층수인데 우리 법률에서는 가장 많은 층수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아파트 보면 드물게나마 뭐 맨 마지막 동이 이렇게 생긴 아파트가 간혹 있어 이렇게. 봤죠, 그죠? 요거는 뭐 일조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적률의 어떤 그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15층 건축물인데 여기 사는 사람은 12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12층 건축물 사는 거 아니지, 그죠? 이 사람은 뭐입니까? 15층 건축물에 사는 겁니다. 가장 많은 층수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넘깁니다 이제. 제4절 대지의 분할 제한 줄 거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줄 거요. 대지는 줄 겁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다. 60이지만 조례에서 65 했으면 65 미만 안 된다.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은 시험에 잘 거론되지 않고요. 요 기준 면적이 뭐냐? 요걸 물어봐요. 기준 면적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60, 기준면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요 기타는 뭘 말할까요?
도시 외지역, 관농자. 그죠? 관농, 그거잖아요. 주, 상, 공, 녹 빼고 뭡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관농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타니까. 도시 외지역.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주, 기, 60. 그 다음에 상, 공, 150. 녹, 200. 자, 따라합시다.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한 번 더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렇죠. 요것이 국토법으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 토지 분할 파트 가서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에 나오든 간에 요 기준 면적은 건축부에서는 요 자체가 단독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준 면적이 틀린 것, 맞는 것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이럴 때 2번, 그치? 요즘은 1번보다 2번을 더 잘 냅니다. 왜? 1번은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하면 다 맞춰. 근데 2번은 외우기 힘들잖아요. 외우기가. 그죠? 내가 그림으로 하라겠죠. 그림으로. 건축물이 있는 데지 건축법은 무조건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이 없으면 건축법이 아니잖아요. 다음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요 6가지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반드시 지키면서 분할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 한 개 없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림을. 이렇게 책에 있는 순서와 관계없이 자 1번이 뭐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됐죠? 여기 2번 대지 안에 공지 근데 시험장 가면 그림은 기억나는데 이건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자, 기억나게 돼 있어요. 얘가 바로 3번이 건축 면적과 관련된 거니까 건폐율이에요. 그죠? 쌓는다. 올라갔어. 뭡니까? 용적률, 또 높이, 또 1조 등의 확보를 해 높이니까 그냥 1조. 끝. 그쵸? 1. 뭐라고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은 대지의 공지. 3번은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높이, 1조. 그렇죠? 이렇게 풀지 언제 풀 거야? 그림으로 좀 알면은 금방 풉니다. 공법은요, 이렇게 해야 또 많은 양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문제 나와봐. 빨리 풀면 돼. 또 그 옆에 이것도 그리고 있네, 또. 이 그림은 이제 머리에 있고, 도로 한 개. 그럼 분명히 요 그림하고 전혀 관계는 엉뚱한 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정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돼요. 여기까지 넘깁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자, 제7절 봅니다.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지정 공고. 그 다음에 다만 특시 특도시 공고는 넘기세요. 높이를 또 완화할 수 있다. 밑에 완화하기 전에 심의 거쳐라. 일단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정 기준 맨 끝에 건축물 높이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2번 지정 절차 조금 전에 지정할 때는 또 심의 거쳐라. 3번은 특광은 조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뭐 읽는 건 자유니까 일단 쉽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건축물 높이 자, 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지정되면은 공고에서 알려줘라 해서 공고 나오는 겁니다. 지정할 때 또는 완화할 때, 높이를 완화할 때, 높이를 지정했다. 지정한 다음에 완화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심의 거쳐라.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완화도 심의 거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화는 바로 옆에 완화할 때 심의 거치고요. 이번에 지정
이번에 지정 절차에 보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하라 했으니까 지정할 때에도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치고, 그죠?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완화하기 전에 심의 거치고, 또 하나, 높이를, 이건 높이요. 높이를 또 항상 똑같이 하는 것이나 그 지역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2번 위에 2번에 지정 기준 보세요. 줄 그세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여기잖아요.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뭡니까? 다르게 동일하게 아니라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요,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특광은 뭡니까? 조례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조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특광이지 다른 특시 특도 시군구가 아닙니다. 특광 조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밑에 특광 조례로. 따라합시다. 특광 조례. 특광 조례. 특시 특도 시군구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무조건 특광 조례. 시작. 특광 조례. 뭐라고요? 특광 조례. 그래서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요,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특광 조례. 이게 다해 다. 일단 특광 조례.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요, 전에 내가 올해도 내가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하면 이따가 다 맞추겠다. 안 되겠다.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웃는 거 멋지다. 좋아요. 자. 멋있습니다. 1번. 전용주거 8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1번.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일단은 일반주거인데. 1번. 일단 줄 거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네모하시고요.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등 확보를 위하여 어디 방향에서 정북 방향 동그라미. 정남 아닙니다. 정남으로 우기지 마세요. 정남이 떨어져요. 정북 방향 중요합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밑에 1번 밑에처럼 박스처럼 높이 이하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요거는 좀 여기까지 가려면 좀 치워야 되겠다. 이쪽이 정북이야. 정북 쪽. 우린 남쪽이니까요. 정북, 이게 경계선입니다. 이쪽 정북, 나는 정남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준은 남쪽입니다. 여기 건물에 이렇게, 이 건물 이렇게. 햇볕은 쨍쨍. 항상 여기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바짝 붙여도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 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띄워줄 수 없다, 그 얘기죠. 띄워줘야 정북 쪽에 있는 토지에 또는 건축물에 햇볕이 들어간다. 이럴 때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내가 띄워라, 내가. 이럴 때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띄우고 9m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층수마다 다 달라요. 그 부분마다 높이의 2분의 1씩을 각각 다 띄워라.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그림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들으신 분 알겠지만, 만약에 최소한도를 일단 보통 왜 9m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4m마다 한 개층 보지만 일반적으로 실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 건축업자들이 건물 지을 때 한 층의 높이를 보통 3m를 잡습니다.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m, 4m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무의 개념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9m 이하는 몇 층이냐, 몇 층? 3층, 3층. 그 뜻입니다. 이걸 4m로 하게 되버리면 이게 서로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의 개념을 갖다 붙인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미리 그립니다. 이걸 내가 6층짜리 건물 지읍니다. 먼저. 그 이유가 있어요. 짓는 이유가. 자, 이리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9m 이하. 얘는 뭐죠? 9m 초과죠. 그럼 일단 9m 이하는 얼마 이상 띄워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 이상 띄워라고? 최소 1.5m 이상 띄워라. 근데 이제 4층부터 달라요. 4층부터가. 먼저 맨 끝에부터 해볼게요. 여기 몇 층이죠? 6층이죠, 6층. 자, 높이가 얼마죠? 얼마요? 18m에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 얼마예요? 9m. 보통 이 정도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9m. 여기. 그러면, 자, 여기 5층. 높이 얼마야? 15m. 얼마 이상 돼요? 7.5. 앞에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그죠? 있겠죠? 자, 요거 얼마? 12m. 얼마? 2분의 1. 6m. 요거는 앞에 그죠? 앞에 그죠? 자, 그 무슨 말이냐? 바로 요거를 이렇게 나와요. 요거.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러한 형태의 건물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감동의 물결. 아, 꼴랑 요거 하나 주고. 아. 자, 이거 없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이래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죠? 근데 다른 책에는 다 틀리게 나와요. 박몽환 씨 뜨거웠고, 다른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5, 이렇게,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요, 실무의 개념을 모르면, 이런 말만 아무리 공부 교수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실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건물도 접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런 모양. 그래서 이게 5층짜리면 요런 모양, 4층짜리면 요런 모양인데, 현재 요런 모양 건축물 많아, 현재. 4층. 올라가, 한층 이렇게 된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 다 세대 있다니까. 그래서 4층짜리는 요런 모양 많습니다. 모양. 다 햇볕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약에 쌍가리 2번이 똑같이 요거 똑바로 2분의 1 이상 하려면 왜 이렇게 했겠어? 그냥 저 쌍가리 1번처럼 하면 되지. 해당 건축물 그게 뭐야? 각각 층수마다 각각 그 말이 그 말. 각각. 뭐 배전 됐고, 그다음에 2번 정남으로 이격 중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동그라미 하세요. 반대 그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라. 맨 마지막 줄 뭐뭐로 할 수 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내가 띄워야 되는 원칙이면 이건 하여야 한다고요. 아니면 정남으로 네가 띄워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은 맨 끝에 뭡니까?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요. 하여야 한다. 그죠? 맞죠? 하여야 한다. 2번은 맨 끝에가 뭐죠? 할 수 있다. 예외. 어떤 경우냐?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쪽이 정남이니까 정남으로 띄워라는 얘기는 정북에 있는 사람이 띄운다. 그럼 나로 바꾸면은 나는 띄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듯이. 아시겠죠? 네가 띄워라. 난 안 띄워. 그러면 여기다 바짝 붙여서 이렇게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6번 묶으세요. 1번 뭡니까? 택지개발지구부터 해가지고 6번 정비구역까지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개발예정지. 저를 봅니다. 여기다가 내가 건물 짓는 것은요, 솔직한 얘기 한 2개월, 3개월이면 뚝딱 건물 짓습니다. 이건 개발 예정지예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한 번 하면 보통 5년,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줄 알면은 그 상황에 박아서 띄우면 되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에이, 몰라. 그냥 바짝 붙여치면은 나중에 이 인간이 이 건축물 보고 바짝 붙어있네. 그럼 지가 알아서 햇빛 보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띄운다. 이게 알아서. 띄우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건축행위 할 수 없는 다시 여기를 모두 공원 내지는 그런 거 한다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띄워라. 나는 안 띄운다. 그 말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가 개발 예정지 한마디로. 7번은 뭐냐? 정북 방향에 도로, 공원, 하천 등 여기가 만약에 도로예요. 공원, 하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때는 뭐 내가 띄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정북 방향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뭡니까? 합의했어요. 어떻게? 그냥 안 띄워도 된다고. 근데 이론적이죠. 실무적으로는 뭐 합의 안 해주죠. 그죠? 형제끼리도 안 해주는데 뭐. 예? 그런가요? 돈 좀 해준다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래 보면은 참, 그쵸? 예. 아이, 뭐 그런 땅은 있었으면 좋겠네. 그죠? 우리는 부동산은요, 환상에 젖어 있어, 환상에. 그냥 저거 정기하면 수수료가 1,000,000원, 맨날 환상이야. 집불도 계약서도 못 써놓고 맨날 환상.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막 사무실에 막 돈이 10억 모여 있어. 상상으로만. 근데 그것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예, 실무 가면은 대부분 7명이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워. 잘 돼? 몰라, 경기가 안 좋아. 이거는요, 100% 핑계. 지가 일 열심히 안 해놓고 꼭 경기가 안 좋아서 핑계대요. 잘 되지 가봐요. 계약서 쓸 시간 없어서 줄 서서 넌 1시에 와, 2시에 와, 넌 3시에 와. 이런 데도 많아. 1시에 계약서 쓰고 다음 계약서 다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씁니까? 안 그래요.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몇 번 얘기하지만은 남들과 똑같이 중계하려면은 뭐 뭘 누구 못해요. 남들 놀 때, 남들 안 할 때 나가 발로 뛰어야 돼요. 특히 겨울에 의외로 원룸을 곰을 마셔요. 그러면은 춥다고 있지 말고 나가서 건축주 만나 댕기면 막 발 터지도 댕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 두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건져오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안 잔다고? 좋아. 야, 좋아. 이런 정신이 필요해. 근데 너무 쳐들지 말아봐. 불안하다. 절대로 장기판 바둑하라는 절대 가두지 마세요. 완전 놀자판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장기판, 바둑판 절대 가두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로도 뭐 바둑, 장기, 고수업 쳐치지 마세요. 밖에 오면 열심히 컴퓨터 보고 하고 있는 봐요. 그러면 열심히 물건 정리하는구나. 이래 보면 고수 치고 있어. 맞고 이렇게 치고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요. 그거 하려면은 부동산 접어놓고 하세요. 그래 놓고 나 물어보면은 경기 안 좋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 거 아예 그건 처음부터 철칙으로 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졸리면 어디가 자든가 꼭 그런 것 때문에 해를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다른 부동산 놀러 가요. 그냥. 오늘 뭐 경기 안 좋네? 심심하네? 손님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 동료끼리 내가 좋아하는 형, 좋아하는 뭐 누나 있으면 전화하고 놀러 갈게요. 놀러 가. 왜? 똑같이 그 집도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놀러 가서 아예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그게 나아, 그게. 어디가 좋아. 그러면 뭐라도 이제 그쪽 동네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낫지. 놀다가 대화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나가 술을 한 잔 먹도 모르는 간에 대화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만나는 직업이 우리는요.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뭐라고 홍도 교수 자꾸 나보고 배나 떨었는데 술 먹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싫지는 않아. 죽었어. 그래서 걱정이 되는 친구는 걔밖에 없네. 뭐 어떤 친구를 떠나서 내가 참 좋아합니다. 참 이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와 봤지만 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격도 그렇지만 그냥 댐댐이가 좋아요. 나도 그래. 얼마 좋은지 몰라.
내가 지난주 작년 11월 달인가 서울에 어디입니까? 그 촬영할 때 잠깐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강산 디지털 단지가 거기가 이제 촬영한 데 많아요. 거기 에드라인 뭐 그거 다 있거든요. 그때 촬영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먹으러 와! 약간 막 회에다가 막 사줬어요. 근데 입쓱 닦더라고, 그다음부터. 올해는 시집 끝나면 들고 가지고 먹고, 니가 내 시려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저를 봐요. 그런데 건축법상 적용받아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에서도 요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주택법상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일반 건축물은 좋지만 공동주택은 좀 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적용하긴 하되 플러스 알파. 이걸 빼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용도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 또 일단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근데 공동주택은요 상업적으로 있잖아요. 상업적에도.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공동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단독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요것도 반드시 적용을 하고 한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 요거 단 조건이 있다. 단 조건은 중심 상업적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가. 또 일반 상업적에서는 빼겠다. 그러면 남는 게 있죠. 주거지역에서도 준주거 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업적에서도 중심 빼고 일반 빼고 유통상업적 아예 안 되는 거는 원래 빼는 것이고, 남는 게 근린상업적이죠. 뭐 두 용도죠. 여기 거론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단 두 용도지역 일단 빼버리고 일반적으로 일단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일 때 얘기하는 건 현재 일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쪽이 똑같이 정북이에요. 똑같이 조건 같은 거니까 같은 거고, 이쪽에 햇볕도 똑같이 뜨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건축물이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내가 좀 높게 이렇게 좀 짓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높게 짓고 싶은데, 이때 높이는요, 높이에 따라 거리 이상 띄워라. 즉 거리의 최대 2배 이하까지 해라, 그 얘기죠. 만약에 여기 내가 높이를 20m 하고 싶으면은 최대 얼마 이상 띄워라? 10m 이상 띄워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30m 하고 싶으면은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워라. 그러므로 이게 H면은 EH.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는 건축물의 뭡니까? 건축물은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까지 해라. 그 2배 이하야. 2배 이하. 이하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일 때 얘기해, 현재. 그런데 방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두 지역 뭐죠? 첫 번째 준주거, 또 근린상업지역은 땅값 세다. 곱하기 얼마요? 4배 이하까지. 이 중에서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1m를 하든 1.5를 하든 1.2 하든, 그래서 1m 이상 거리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러면 조례로 정한 그 거리만 띄우면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요겁니다. 바로 2배 이하라는 거. 준주거 근상지역은 4배 이하라는 거. 다세대는 1m 이상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 요겁니다. 이럴 때 얘가 현재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얘가 101동이에요. 101동 가령. 그 옆에다가 102동을 짓는다. 102동을 이렇게 가져가죠. 102동을 짓는다. 그러면 똑같아요. 저를 보세요. 얘는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지만 얘는 대지와의 관계니까 대지의 거리는 거리의 높이는 2배 이하인데, 얘는 뭐냐? 반대로 높이의 얘는 얘가 2면은 1이지 1. 그죠? 얘가 1이면 0.5죠. 그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이 거리는 뭐요?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워라. 그거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얘도 백일동이 20m면은 얘도 20m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높이의 0.5배 이상. 0.5, 1. 1일 때 2. 그럼 같은 말이죠. 대신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 띄워라. 요거까지 하세요. 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밑에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박스 안에 1번 그리고 박스 안에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요거 하면 돼. 4번과 5번은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봐요. 103동 아파트 지으면은 똑같이 0.5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가 남양인데 아파트가 희한하게도 이게 또 꼭 한두 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동향서양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쪽이 벽이죠, 벽이 이쪽 측이 측. 그죠? 벽하고 측과의 거리가 아파트 가보세요, 여러분들. 8m 이상 띄워줘야 되고요. 옆에가 동서양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측이죠. 여기도 측이에요. 측과 측은 좀 짧아요. 4m 이상 띄워라. 따라 해볼까요? 벽측 8, 측측 4, 벽측 8, 측측 4. 이 벽측 8이 바로 4번이고요. 측측 4가 바로 5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에는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요거 2배 이하, 요거는 4배 이하, 그 다음에 1m 생겼는데 그래도 요거 또 중류상업지역하고 요거 해당하지 않아요. 요까지만 나와요. 요까지 시험 나왔어요. 아직까지 요거 있죠? 0.5배, 이 뒤로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이 하는 김에 한번 몇 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적용 특례까지 볼게요. 적용 특례, 특히 1번 줄 끄세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 동시효건이죠. 마지막 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 특별건축구역부터 보겠습니다.